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반도 얘기. 지금 21번째 얘기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금 방송 강의를 해나가고 있는 최장진 집사예요. 자, 오늘 한반도 얘기, 21번째 얘기에서는 한반도는 왜 분단 국가가 되었나? 이것을 풀이해 나가고 있는 거죠. 한반도 북의 38도선은 왜 만들어지면서 그어지면서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양분되면서 또한 분열되면서 분화를 되면서 우리 민족이 또한 분열로 일어나면서 한반도에 우리 땅에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의 한반도 북의 38도선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형성되어 버리고 말았지요. 오늘날 우리 민족의 이 분단국가의 원흉인 그러니까 민족 불행을 안겨주고 마는 원흉은 이 북의 38도선에 있다 하는데 이 북의 38도선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모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모종의 협력에 의해서 이렇게 북의 38도선이 그어졌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2차 세계대전인 이 1941년 6월에 독일이 180만의 대군을 이끌고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를 침공할 당시에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한 것이 성공했다면 한반도 운명은 어떻게 변했을까? 과연 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모종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북의 38도선이 갈라지면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이 땅에 분단 국가가 되었을까? 이것을 지금 강의하고 나가는 거예요. 1941년 6월에 180만의 대군의 병력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한 독일군은 빠른 속도로 5개월 만인 1941년 12월에 모스크바 근방의 스탈린그라드까지 진격했지만은 매서운 추위에 부대끼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탈린그라드와 모스크바를 눈앞에 두고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한 채 눈보라 속에 갇히고 말한 거예요. 거기다가 스탈린그라드가 함락되면은 모스크바가 함락된다는 이 필사적인 이 모스크바를 방어하는 러시아군의 독일군 6개 군단이 이 매서운 추위에 러시아군에 포위되면서 고립되면서 40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독일군은 완전히 6개 군단이 완전히 전멸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독일군이 6개 군단이 이렇게 전멸하자 독일군은 무조건 러시아군에 항복하고 말한 것이죠. 이렇게 독일군의 패배로 인해 가지고 독일군에 점령당하고 있었던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에 그러니까 스탈린에 의해서 공산화되면서 공산국가가 되어버린 나라들이에요.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11월에 카이로에서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과 중앙민국의 장개수 총독, 장개수죠. 이 3개국 수뇌부가 모여가지고 회담을 가졌는데 이때 한반도 문제를 놓고 머지않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가 됨을 결정하면서 한국민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한반도를 신탁 통치해 둔다. 이것이 카이로 회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자주의 독립의 염원을 완전히 무시한 채 강대국의 수뇌부가 카이로에서 비밀 협정으로 이루어지면서 맺어지고 있었다 하는 얘기. 이렇게 카이로 회담이 열린 후인 15개월 후인 1945년 2월에 우크라이나 남쪽으로 흑해를 향하여 돌출되어 있는 이 크림반도에서 미국의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칠 수상, 소련의 스탈린 수상과 그 다음에 중화민국의 장개석 총독 이 4개국의 수뇌부들이 또 모여가지고 얄타 회담을 하고 있었는데 이 크림반도는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땅이었지만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함으로써 지금은 러시아 영토로 되어 있는 반도이죠. 이 크림반도의 얄타 회담에서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카이로 회담 당시와 같이 이제 한국민들이 일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가 됨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신탁 통지를 20년에서 30년을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러시아의 스탈린 수상은 신탁 통지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했고, 여기에 영국의 처칠 수상과 장개석 총독은, 중국의 장개석 총독은 여기에 동의한다. 이것이 한반도 운명을 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 얄타 회담, 크림반도 얄타 회담에서 체결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얄타 회담에서 미국은 크게 두 가지 오판을 하는 이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하는데, 첫 번째 오판은 일본의 항복 시기를 46년 11월에서 47년 초기로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항복 시기를. 그래서 미국은 1940년 11월에 어떻게든 무조건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강요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다는데, 그런데 일본은 미국이 생각한 것보다 1년, 2년 앞당겨 1945년 8월 15일에 항복하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소련의 스탈린은 미국 정부와는 달리 일본이 꼭 미국에게 패배하는 걸 할 것이라는 정보를 이미 분석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국의 통신만은 그걸 몰랐다는 얘기죠. 왜 몰랐느냐? 러시아가 거짓 정보를 계속 미국에다 흘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미국의 하나의 또한 이 큰 실책은 미국의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자국민이 희생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희생이 너무 뒤따를 것을 염려해 가지고 생각에 눈치만 보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스탈린에게 소련이 대일본 참전에 강끌어들여 전쟁을 조기 종결시킬 목적으로 스탈린에게 대일본 참전을 강력히 요청했는데, 이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 스탈린은 대일본 참전에 군사 참전을 하겠다 하면서도 눈치를 보면서 콧물을 빼는 이 스탈린은 이미 일본이 미군에 의해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기미를 알아차린 이 스탈린은 동만주 일대다. 요 동만주 일대와 소만 국교에다가 러시아 군단을 직결시켜 놓고, 그러니까 미군이 모르게 이렇게 직결시켜 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스탈린은 우리 조선 땅에서 인천 앞바다와 여수 앞바다에 주둔 중인 러시아 함대가 1904년에 어떻게 됐어요? 일본의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 함대가 몽땅 침몰당하면서 이 러일 전쟁에 뼈저렇게 패한 시욕을 생각하면서 기회를 엿보면서 기습작전을 누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국이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다 원폭을 투하했죠. 그리고 9일에는 나카사키에다가 원폭을 투하하자 이때에 생각한 이 스탈린은 소만 국경과 만주 동북부에 주둔하고 있던 이 러시아 군대를 만주에다가 급파하면서 일본 관동군과 교전을 하면서 이 만주 동북부에 주둔하고 있던 이 군대를 한국 국경을 돌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청진으로 해가지고 신포로 해가지고 함흥을 돌파하기 시작한 거죠. 21일 날에는 원산을 돌파한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는 23일에는 개성을 진주해버린 거예요. 돌파하고 거죠. 그리고 24일, 하루 만에 24일에는 평양을 돌파시킨 거죠. 이렇게 8월 20일에는 원산을, 23일에는 개성을, 24일에는 평양을 진주하면서 순식간에 북한 전역을 일본군이 무장 해제시키면서 북한 전역을 장악해 버렸다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했는데 9일 만에 이 순식간에 북한 전역을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면서 북한 전역을 장악해 버린 거예요.
이미 한반도의 주둔증인 이 관동구 일본군은 히로시마와 나가시키의 오폭에 투하되자 일본군 전력은 완전히 상실자인 상태예요. 요 틈을 떼서 진주시킨 거예요. 이 미국은 8월 중순경에는 요키나에서 일본 규수의 상륙 준비에 한창이라고 했는데 한반도에 신경 쓸 여름도 없었다고 했어요. 한반도에 상륙할 수송 선단을 마련한 시일만도 1개월 이상 걸리므로 9월 중순에야 한반도에 진입할 예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소련군이 이미 한반도 동북부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늦게 알아차린 이 미국은 만일 무슨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러시아가 한반도 전역을 수중에 넣을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에 미군은 러시아군이 더 이상 남쪽으로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서 스탈린에게 일본군 무장 해지 경계선을 이 북위 38도선을 제시한 거예요. 이것이 미국으로서는 그 당시에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수단이라 했는데, 왜냐하면은 독일이 1945년 5월 7일 날 연합군에 망했죠. 항복했죠. 그 당시 스탈린은 미용소 협정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보다 먼저 베를린에 도착하기 위해서 술수를 쓰면서 미국보다 먼저 베를린에 도착해가지고 동베를린을 차지하면서 동베를린을 어떻게 했어요? 공산화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공산화시킨 것이 성공시킨 스탈린이라는 얘기. 이렇게 스탈린이 무슨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남침을 계속한다면은 한반도 전역을 점령을 용이했을 텐데,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극동사령관인 메가도 원수가 38도선을 제안했을 적에 스탈린이 즉각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이 스탈린의 속셈이 무엇일까? 무슨 꿍꿍이었을까? 스탈린은 미소 상호협정서안에 선의적으로 해결했다는 스탈린의 주장이지만은 그 당시 한국 정쟁사의 일본군 관동국의 기록에 의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청진 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동부 쪽으로 진입한 소련군은 러시아 강제 수용소에서 수감 중인 죄수들로 형성된 25군대라고 그랬어요. 그 병력은 제10기 여사단이라고 일부였고, 그 병력수는 1개 저격사단과 1개 기계 화기 여단과 1개 기갑 여단 뿐이라고 했어요. 이 병력을 가지고 아직도 38도선 이남에 주둔하고 있는 정규군인 일본군 관동군을 격파하면서 남한을 침공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 이게 스탈린의 고민이었고, 또한 한반도 북부 지방을 재빨리 수중에 넣은 점령한 소련군 사령관 수치코프 대장을 비롯해서 한반도에 진주해온 소련군 수뇌부는 군사적 수단보다는 행정수단이 더 능했던 사람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탈린은 큰 고민은 어떻게든지 남한까지 군대를 진출시켜 남한을 조카통일로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무기와 기동력이 뛰어난 막강한 미군과 전쟁을 불사한다는 것을 가망이 없다는 것을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던 중에 어떻게 된 거지? 미국이 먼저 38도선을 제안했으니 스탈린은 요때나 생각 안성맞춤으로 미국의 호의를 즉각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결국 미국의 수뇌부가 스탈린에게 조기 참전 촉구로 인한 잘못된 판단과 정책과 과오로 이런 결과를 초라하게 만들었고, 미국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북부를 포기함으로써 스탈린과 함께 한반도 북의 38도선을 만들어내는 모종의 협약이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북의 38도선이. 그래서 결국 이 소련의 스탈린은 면밀히 계획된 주도 아래 한반도를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이런 나라와 같이 공산화시키려고 공산국가를 만들려는 스탈린의 머릿속에 미국이 말려들었다는 것인데, 그나마 만약 일본이 8월 15일 항복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몇 달 뒤인 10월경에
항복했다면은 아마도 스탈린은 러시아군을 한반도 전체를 진출시켜 공산국가를 만들 때까지 철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기록의 이야기들이에요. 일본이 그 당시 조선 총독부는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카시케 원폭에 투하하자 8월 10일경에 일본이 미국에 패하면서 동전의 기밀을 탐지한 이 조선 총독부는 관동군 자기들의 일본군이 미군에 의해 무장 해제된 후에 자국민의 이 생명과 안전, 시한이 몹시 두려워가지고 당시 동아일보 사장인 송진호에게 한반도 치안 유지를 의뢰했어요. 그러나 보수계의 민족주의자이던 동아일보 사장인 송진호는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하루빨리 귀국시켜 한반도 통치권을 이양시켜야 한다고 조선 총독부의 치안 유지를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동아일보 사장인 송진호가 원하는 임시정부는 귀국이 언제 될지 모르고 있었죠. 임시정부 긴구 조정은 한참 후인 12월 하순에 들어왔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스만 박사는 10월 하순에 중순에야 들어온 것이지. 이렇게 되니까 조선 총독부는 8월 10일경에 자국민의 생명이 걸린 이 치안 유지에 다급한 나머지에 자칫 본인은 민족주의자다 자처하는 여인영 선생에게 치안 유지를 요청한 거예요. 이 여인영 선생이 한반도 치안 유지를 이촉받으면서 여인영은 한반도에다가 인민공화국 건설 구상을 발표하게 됐는데 이 인민공화국 건설 구상을 발표하자 좌우 대립이 격화되면서 한반도의 민족 불행이 예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한반도 이야기 많은 분들에게 널리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22번째 얘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21번째 얘기도 많이들 전해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